6시간이 지날 때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6시간 전의 양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24시간마다 한 번씩 일정한 양을 복용해야지 되고요.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160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지 않는단 말은 160 이하라는 얘기인가? 네. 환자가 약을 규칙적으로 평생 복용할 때 매회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최대 몇 미리그램을 복용할 수 있나요? 그럼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몸속에 남아있는 약의 양? 체내에 남아있는 양?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되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이게 160 이하만 돼야 된다고 항상? 그럼 체내에 남아있는 양을 가지고 지금 나는 수혈을 잡고 싶습니다. 6시간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반으로 줄었는데 24시간마다 약은 한 번씩 먹겠다고? 그러면 24시간이 지나면 몸속에 얼만큼 남는 거야? 16. 반씩 4번 경고하는 거지? 그게 16분의 1만큼 된다고 양이? 그럼 약을 먹고 난 직후? 약을 먹고 난 직후가 몸속에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제일 많은 거 아닌가? 그러면 n번째 날 n번째 날 먹은 직후에 체내에 남아있는 양을 AN이라고 해야 되겠네. n번째 날 먹은 직후야. 그럼 첫 번째 날 먹은 직후의 양은 A1인가? 첫 번째 날 먹은 직후의 양은 A1인데 그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이 양이 얼마가 된다고? 이거는 다음 날 약 먹기 직전이야. 이거는 약 먹었어. 더하기 A1? 일정한 양을 첫 번째 날하고 똑같은 양을 먹어? 다음 날은 A 곱하기 두 번째 날 몸에 남아있는 양의 16분 16분의 1을 먹을 건데 더하기 새로 먹는 양은 첫 번째 날 먹은 양이랑 똑같은 양을 먹어? 일정한 이게 A3야? 네. 그럼 이거 식을 뭐라고 세우지? 일단 이 녀석의 값은 점화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첫 번째의 값을 A라고 한다면 점화식을 뭐라고 세워? AM 플러스 AM 플러스 1은 AM 16분의 1 AM 플러스 플러스 이거라고?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평생 복용할 건데 평생 복용한 동안 무조건 160 이하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럼 평생 복용할 때마다 이 값은 160 이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P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기 때문에 알파만 구하면 돼요? 네. 극한값이 알파인데 알파가 누군데요? 1 마이너스 16분 16분의 1분의 알파 A라고요? 네. 이게 160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번분수 계산했습니다. 15 이게 160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의 값은? 150 그럼 최대 복용할 수 있는 약의 양은? 150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81번. 281번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81번으로 갔습니다. 81번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길이의 값은 1하고 루트 5라고 얘기합니다. C의 값은 2라고 얘기했고요. 말이 돼 이게? 잘못 봤구나. 그 옆에 게 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이 A라고 하는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정사각형 오른쪽으로는 B1, B2 이렇게 나가고 위로는 C1, C2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때 BN이라고 하는 녀석과 CN이라는 녀석의 넓이의 값들을 구해서 그걸 SN과 SN-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의 급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사각형과 위로 가는 사각형들에 대해서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갑시다. 길이의 비율이 1대2대 루트 오면은 이 속에 있는 정사각형이 한 변 길이 x라고 했을 때 높이의 값은 2-x인가요? 네. 근데 x하고 2-x의 길이의 비율은 1대2라고요? 네. x 대 2-x의 비율이 1대2였으면 좋겠습니다. 2-x의 값은 2x.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2. 그럼 최초에 a라고 하는 사각형이 길이가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네. 그런데 여기 길이가 2였던 길이에 비해서 정사각형 한 변 길이의 값은 x가 되는 거였잖아. 2라는 길이가 이 속에 있는 정사각형의 길이가 2의 값에서 x로 바뀐다고? 그럼 길이 공비가 누구야? 2분의 x? 넓이의 공비는 4분의 4분의 x제곱?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a라고 하는 도형의 넓이가 9분의 4. a의 넓이의 값은 9분의 4인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공비가 누구라고요? bn이니까 4분의 x. 4분의 x. x제곱의 공비라고요? 반면에 밑에 있는 녀석의 길이가 1이었죠? 네. 밑에 있는 길이가 1이었는데 여기 길이는 x로 바뀌는 거야? 1이었던 길이가 x로 바뀌면 길이의 공비는 x? 넓이의 공비는 x제곱? 네, x제곱. 지금 여기 있던 길이의 값이 이 길이로 바뀌고 그 다음 길이가 이 길이가 또 이 길이로 바뀌는 거지? 네. 그래서 cn이라는 녀석의 값은 공비가 누구라고요? x제곱. 네, cn의 공비의 값은 x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bn이라는 녀석의 총항은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다. 최초의 a의 넓이의 값은 9분의 4였다며. 이 직각삼각형에서 a라는 넓이를 총항이라고 본다면 다음 넓이의 값은 4분의 x제곱을 곱해야지 다음 넓이일 거 아니야? 네. 그럼 4분의 x제곱을 곱했더니 9분의 1. 9분의 x제곱이라고요? 그쵸. C용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C용값은 9분의 4 x제곱인가요? 네. 9분의 4x. 이해가 된 거 맞아요? 네. 내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값의 합의값을 구하고 있고요. 1부터 무한대까지 cn값에 대해서 넓이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bn값의 넓이 합의값은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네? 1 빼기 4분의 공비분의 9분의 x. 반면에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cn값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x제곱. 9분의 4x. 이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몇 배 할까? 36배 할까? 그냥 숫자 대입할까? 3분의 2 대입했더니 9분의 4 분모의 값은 81분. 내가 3분의 2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이 9분의 4인데 4의 약분했더니 9분의 1인가요? 네. 분자의 값은 제곱했더니 9분의 4 그걸 9로 나누기 때문에 81분의 4예요? 81. 그 다음 것도 대입한 다음에 좀 더 계산합시다. 1 마이너스 분자의 값은 80을 16. 그럼 분모의 값이 앞에 거는 9분의 8? 네. 뒤에 거는 9분의 5. 9분의 50. 9는 약분했습니다. 아이씨, 톱은 어떡하냐 이거? 72분의 45분의 이거라고요? 네. 톱은 못하겠어요. 얘는 8하고 5였으니까 이건 5배, 이건 8배? 5배 주면 몇이야? 어. 72분의 4. 아, 약분 된다고? 네. 사료 약분은 누군데? 18분의 90. 네, 90으로 통분합시다. 90. 앞에 건 90분의 5, 뒤에 건 90분의 32, 90분의 37. 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여기까지 붙이면 네. 한거 풀겠고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수랑 로그를 왜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지수하고 로그는 미분하면 되기 쉽아. 이건 어렵지 않아. 나중에 삼각함수도 미분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쉽습니다. 아, 이 괴짜들 진짜. 아니야, 거기까지 쉽다니까? 거기까지 쉽다고요? 그건 쉬워. 네. 미분까지는 다 쉬워. 아, 적분이요. 적분이 어려워. 아, 적분이 배워도 헷갈려, 이제. 왜냐면 적분부터 공식이 확 늘어나서 그래. 자, 지수함수부터 설명합니다.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지금 A의 값이 1보다 컸을 때에는 지수함수의 값은 Y는 AX이라는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극한값을 손쉽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인데 선생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은 지수함수의 극한값은 누굴까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뭐가 되죠? 0. 네, 점점점 x의 값이 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y가 작아져서 빵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특정한 상수값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지? 1. 지수함수의 값 항상 빵 대만 1이니까요. 감소함수면 상황이 조금 다르네. 저 위에 거 두 개 반대 아니에요? 그러네. 지수함수의 값이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감소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극한값만 달라지는 거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은?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뭐가 어려워?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수함수의 극한입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냥 안 쓰고 나서 얘기만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로그 AX인데 A가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인가?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림을 그리고 할까? 이게 로그 함수인가요? 네. 그러면은 X라는 녀석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이 뭐가 될까? 뭐,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무한대 영역에는 그림이 없으니까. 네. 진수 조건 때문에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극한값도 없어. 0 플러스로 갔을 때 우극한이 있겠네. 0 플러스로 갔을 때 우극한은 누군데요? 마이너스. 네, 그럼 마이너스 무한 되겠네. 반면에 로그 함수의 값,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나요? 네. 감소하는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감소했을 때는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러면 음해무한대. 네, 그때 음해무한대인 것 같아요.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간다면은 그러면 무한. 네, 이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림만 그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건 이건 아니고 책에서는 일단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라는 게 있고요. 이런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 같은데 x가 무한대로 가면 3x는 무한대로 가는 거지.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위치 똑같은 거에 개수를 비교하실 거죠? 네. 그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2이요. 두 번째 거는 2x이 큰 거야, 5x이 큰 거야. 네, 무한대를 되면 5x이 크니까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텐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6x이 누군지 생각해보자. 0. 네, 0으로 가는 거죠? 네. 증가함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을 때 빵으로 가는 거죠? 네. 얘네들은 빵인 거고 6분의 얘는 누구야? 6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6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돼? 무한대네. 이건 무한대겠네.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6의 무한대승이니까. 네. 6을 엄청 많이 곱하면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빵, 무한대여서 답은 0.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로그 함수 같이 더불어 설명드렸고요. 자, 이것까지도 설명이 필요 없는 파트입니다. 로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다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무한대로 갔을 때 미세값 2인 로그 함수가 있거든? 현재 상태에서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로그의 빼기의 값은 나누기니까 먼저 바꿉시다. 바꿨더니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거는 로그 2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2분의 8x? 네. 그 우리는 지금 요게 극한값이 누군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그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단. 네. 극한값은 100에서 8? 네. 거기다 로그만 달아주면 끝나는 거죠? 3. 네, 답은 3이네요.
두 번째 극한값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 빼기니까 바꿔줍시다. 로그 x 플러스 약분하면 x 플러스를만 쓰자고? 네. 거기다 1 대입했습니다. 5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물어봐도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피를 말립니다. 이제 자꾸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착오가 일으켜서 답이 약간씩 다른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x라는 녀석의 x분의 1승 또는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0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0인 거잖아. 그쵸. 무한대를 대입해도 1 플러스 0인 거잖아. 그쵸. 0을 대입하면 0분의 1은 무한대인 거고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 지수의 값이 무한대인 건가요? 네. 둘 다 이런 꼴입니다. 그때 얘는 반드시 역수관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역수관계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의미하는 바가 1에 엄청 가까운 숫자는 1보다 조금 더 큰 숫자야. 1보다 좀 큰 숫자를 엄청 많이 곱한 녀석의 값을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 물론 그냥 숫자 1을 엄청 많이 곱하면 뭐겠어? 1이죠. 2를 엄청 많이 곱하면 뭐가 될까? 그건 무한대죠. 갭이 엄청 크네? 2라고 무한대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1.1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1.1의 값을 제곱하면은 1.21. 1.1의 값을 상승하게 되면은 1.1. 네. 1.1의 값을 사승하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1,4,6,4,1인 거 아시죠? 내 말 이해하시나요? 그럼 1.1 같은 숫자를 엄청 많이 곱하면 뭐가 될까? 1점 몇몇몇 되죠. 1점 몇몇몇? 느낌이. 근데, 1.1만 엄청 많이 곱해도 무한대가 됩니다. 오, 하지만 1.01을 곱하면 어, 1.01의 값을 세제곱하면 소점이야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 소점이 6자리 숫자 되는 거지? 네. 6자리 숫자를 써야 되는데 6자리 숫자가 우선, 이렇게 될까요? 해줘? 된 거 맞아요? 된 거 맞냐고요? 야, 그런데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쯤 하면은 혹시 이것도 물어볼까? 이거 무한히 많이 곱하면 뭐가 될까? 이것도 무한대가 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지칭하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냐면 이거의 의미는 1점. 이걸 의미해. 여기에 0이 몇 개쯤 있냐면 0의 개수가 무한대게 있어. 그럼 이것만 해도 1보다 훨씬 큰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그쵸. 1.01은 이거에 비하면 1보다 엄청 큰 숫자야. 이거는. 그럼 이 숫자들하고 비교해 보자면 얘는 1에 무진장 가까운 숫자인데 1보다 정말 살짝 큰 거지. 그쵸. 1에 무진장 가까운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곱하면 이 녀석 우리는 못 구해. 우리 이것도 못 하잖아, 우리. 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더더구나 할 수 없어.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녀석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온대. 여기야 이제 18, 28.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 여기니까 기억하기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유효 숫자는 여기까지 유효 숫자라고 이해할 거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와.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뭐란 얘기야? 무리수. 무리수. 그 녀석을 2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했잖아. 3.14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네. 이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파이 무리수였죠? 네.
새로운 숫자를 정의한 거야. 원주율의 값을 파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1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근소한 차이값을 가지고 조금 더 큰 숫자를 1에 너무 가까운 숫자를 무지장 많이 곱한 녀석의 값은 대충 2.71이 된다고 이제 약속한 거야, 지금.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 수학자들이 그렇대. 이제 믿을 거야, 그냥. 그렇다면, 이게 그거 아니야? x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1보다 엄청나게 가까운, 1보다 조금 큰 숫자를 무한히 많이 곱했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우리는 앞으로 자연상수라고 할 거고, 2라고 할 거고, 이것도 1보다 조금 큰 숫자를 무한히 많이 곱했으니까 이것도 2라고 할 거야. 여기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 x하고 x분의 1, x분의 1하고 x 이 둘의 관계는 역수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x의 제곱도 1에 엄청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 네. 아니 x가 빵으로 가면 이것도 1에 가까운 숫자라고. 아, 네. 1에 가까운 숫자를 많이 곱해야 되는데 많이 곱하는 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렇죠. 반드시 역수관계에 써야 된다고.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1보다 조금 큰 녀석을 많이 곱한 게 자연상수가 되는데 우리는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용 로그의 값은 미세값을 10을 생략했습니다. 미세값이 자연상수인 로그가 있습니다. 미세값이 자연상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할 겁니다. 자연 로그의 값 우리가 앞으로 내추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n이라는 알파벳을 사용할 건데 LNA라고 쓸 겁니다. 이건 미세값이 2인 로그를 지칭합니다. 로그 10의 10의 값은 누구죠? 1이요. 로그 2의 2의 값은? 1이죠. 로그 10의 1의 값은? 0. 로그 2의 1의 값은? 0. 그렇다면 ln 2의 값 1인 거네? 그렇죠. ln 1의 값은 빵인 거고? 네. 자, 이런 산수도 이제 할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이 녀석의 이름은 자연상수입니다. 근사값은 2.71입니다. 1,8. 네. 이제 자연상수가 뭔지는 이제 배우셨습니다. 1 플러스 빵의 무한대승, 1 플러스 빵의 무한대승인데 빵으로 갔을 때와 무한대로 갔을 때 식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반드시 역수관계 있다고요? 이거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사실 1에 매우 가까운 1 플러스 빵의 값을 무한히 많이 곱하면 그게 자연상수인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2x가 있습니다. 이게 1 플러스 빵입니다. 그럼 당연히 역수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식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으니까 바깥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3x. 아, 네. 3분 처음. 이래야지 똑같은 건가요? 1번이랑? 근데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이게 누구라고요? 2.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2의 3분.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은 1 플러스 x분의 2라는 것 자체가 1 플러스 빵입니다. 그럼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2분. 안 똑같습니다. 그럼 그 바깥쪽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2분. 아, 2. 그럼 이 녀석의 값은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자연상수이기 때문에 2의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x의 값이 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1 빼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요게 플러스 빵이죠. 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플러스 빵인데 요거의 역수의 값이 지수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x분의 1이 역수가 지수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바깥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 이 녀석의 값 2의 마이너스 3승? 네.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건 뭔가 이상하다. 자,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이 세 개 함수의 이름은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다항함수 아니죠? 네. 이 세 개 함수를 너희의 능력을 초월한 함수. 우리의 능력에 해당하는 건 다항함수. 우리에게 버거운 건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초월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 구할 때 이딴 거 다 싫어. 이딴 거 졸라 싫어. 이딴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치환을 통해서 x가 a로 가면은 t는 어디로 가? 0. 치환을 통해서 전부 다 빵으로 가는 극한으로 만들어서 풀 겁니다. 초월함수의 극한을 갖다 구할 때는 빵으로 가지 않는 모든 거 우리 다 싫어합니다. 일단 빵으로 가지 않는 극한의 초월함수는 치환을 통해서 빵으로 가는 극한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수함수의 꼴인 것 같아. 거듭제곱. 지수함수의 꼴인데 1로 간다고 합니다. 나 1로 가는 거 보는 순간 짜증납니다. 그래서 x-1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값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x한테 1 대비되는 t는 0. x값 대신에 뭘 대입해요? T 플러스. t 플러스로 쓰면 헷갈립니다. 1을 항상 앞에 쓰셔야 됩니다. L 플러스 T. 그런데 1-x분의 1은? T 분의 1-x분의 1은? 네, 마이너스 T 분의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빵의 무한대승만 필요한 거 아니야? 네. 바깥쪽엔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 따로 그럼 이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 되신 거 맞나요? 네. 수림이 너 지금 잘 이해되고 있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연 로고의 산수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세값이 10인 로고는 상용 로고? 네. 미세값 2가 된 로고의 값은 자연 로고입니다. 근데 자연 로고의 값은 간단하게 ln이라고 표기할 겁니다. ln1의 값은 빵이고 ln2의 값은 1입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빼기라고 쓸 수 있습니다.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공식 출발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의 (4대) 공식. 이거 모르는 새끼들 다 뒤져. 고3은 불가능해.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2x-1이 있습니다. 앞으로 줄기차게 이게 나옵니다. 수백 번 나올 예정입니다. 이 값은 보자마자 1.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고 미세값이 x였을 때는 그 값은 lna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로그 ln이라고 먼저 쓸게요. ln 1 플러스 x가 있으면 이 녀석의 값은 1. 이건 미세값이 누구라고요? 미세값 2. 미세값 2예요? 네. 자, 이거는 승현이는 할 수 있어. 승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고향이 대구 쪽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자,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너 이거 구분할 수 없어, 이거? 발음해봐. 네, 맞아요.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발음해. 이건 이건 이걸 더 센 발음으로 발음해서 구분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해서 구분 안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어. 나 그거 너무 신기해. 5랑 그 영어 오도 가는 게. 5하고 5도 가는 게? 어떻게 하는데? 원어민 발음 얘기해줘봐. 5. 그냥 좀. 약간 더 세게 발음한 알파벳인 거야? 네. 아, 너는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넌 구분하지? 어머니가 아버지 다 쓰잖아요. 나도 옛날 이거 항상 수업할 때만 서울에서 수업할 때 엄마 아빠의 고향에 따라서 애들이 발음이 달라. 그 경상도 애들이 항상 발음이 좋았어. 자, 네 번째 거는 아이씨 색깔이 뭔지 헷갈리네. 이번에는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야.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가 있으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역수를 쓸 거야. 이거 역수.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이건 공식이야. 이 공식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의 4대 공식입니다.
근데 이건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세변환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표기도 괜찮아요? A, 이건 미세값이 E인데 미세값을 A로 바꿨으니까 밑과 진수를 바꿨었습니다. 네. 자, 증명하겠습니다. 증명은 학교 시험에 점수 주려고 빈칸 채우세요 라는 증명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3번이 증명이 제일 쉽거든. 선생님 3번을 증명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분모에 있는 x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로그 함수기 때문에 로그 함수 앞에 실수배되어 있는 x분의 1은 거듭적으로 올라가나요? 네. 그런데 이게 1 플러스 빵의 무한대승 맞아요? 오. 역수관계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게 2인가요? 네. 그래서 누구라고요? 1. 네, 1이라고요? 우와. 세 번째 건 증명했습니다. 네 번째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x분의 1 앞으로 나갔고요. l의 로그 로그 A. 그걸 위로 올렸습니다. 로그 A. 1 플러스 X. X. 그때 이 녀석의 값이 로그 A의 2. 네. 그리고 밑과 진수를 바꿨으면은 LN. ln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증명은 너무 쉬워서 증명 빈칸 채우기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의 증명을 시험에 출제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몇 번 증명해도 애들이 증명을 못해 시험에 나오면 갑자기 나오면.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규민아 너 1번 증명할 수 있냐 혹시?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건 생각이 안 나냐면 우리가 방금 3번, 4번 증명이 쉬웠잖아. 네. 근데 1번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분자에 있는 2x-1의 값을 치환해야지만 증명이 가능하거든. 아. 근데 있는 그대로 증명하려고 자꾸 도전하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을 치환할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못하면 빈칸을 못 채웁니다. 자, 이항하겠습니다. 2의 X는 T 플러스 1 플러스 T. 그럼 x의 값이 누구라고요? X. LN. 지수를 로그로 바꿨습니다. 미세 값이 이어서 양변의 로그를 취했습니다. 네.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아, x가 0으로 가면 네. x가 0으로 가면 t는 T는 0. x한테 0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t는 0으로 가죠. 분모에 있는 x의 값이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을 뭐라고 취했다고요? T. 이게 지금 3번의 역수인가? 그쵸. 3번의 역수니까 이건 그냥 1인 거네요. 아. 자, 이제 두 번째 거 증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수함수의 극한입니다. 당연히 치환은 분자를 통으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AX의 값은 1 플러스 T고 지금은 미세 값이 A인 로그를 달아요? 네. 로그 A 1 플러스 T. 그럼 여기는 이 2번 공식을 바꾸겠습니다. X가 빵으로 가면 T의 값은요? 빵으로 가죠.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은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X의 값은? 로그 A 1 플러스 T. 역수. 요게 지금 이거의 역수야, 이거의 역수? 네. 자, 증명 다 해드렸습니다. 오. 증명은 빨간색만 중요해요. 나머지는 잘할 수 있어.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보통 한 번만 들으면 증명 문제 무조건 100%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었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 봐요. 규민이가 지난 겨울에 배웠지만 기억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학교 시험 볼 때 또 하니까 기억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니네가 이걸 만나서 지수함수의 극한 x분의 2x-1이 있으면 그거는 1이에요. 하지만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면 지수함수의 극한은 LNA가 분자에 있어요. 미세값 2가 된 로그함수의 극한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꼴을 가지고 있으면 극한값 1인데 이건 미세값이 자연상수면 1인데 미세값이 a였을 때 로그함수의 극한은 LNA가 분모에 있어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 풀다가 이걸 까먹는 순간 모든 건 무너집니다. 이 4개는 필수 공식입니다. 4대 공식입니다. 4대 공식입니다. 졸라 중요합니다. 모르면 다음에 죽여버려요.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매우 정직하게, 두 번째 풀이 편안하게. 자, 1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번을 풀고 있는데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나의 바램은 ln 1 플러스 2x가 있으면 여기도 2x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는데? 5분의 2.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가 뭐라고요? 1. 미세값이 자연상수니까 이건 1입니다. 네. 근데 어차피 x라는 녀석의 값이 이 두 녀석만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1입니다. x가 빵으로 간다는 거랑 2x가 빵으로 간다는 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 자리에 있는 게 똑같으면 이 녀석의 값은 극한값이 무조건 1입니다. 5분의 2. 네, 그래서 답은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풀기 싫어요. 싫어. 아, 싫어서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계수만 비교하겠습니다. 오. 이게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풀이. 문제가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3x승 빼기 x분의 2x승 따로따로 쓴 다음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ax승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지수함수의 극한 lna가 분자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의 극한값이 누구야? ln 3. ln 2. 따라서 ln 2분의 3이 답인가요? 네. 아, 이렇게 하기 싫어.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하고 3하고 2야? 너는 ln 3, 너는 ln 2. 이러면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 뭐 안 들어요. 사기쳤어요. 미안해요. 니네 절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정직하게. 이것만 계수 비교하세요. 저 2는 왜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되거든. 아, 헷갈려서요. 해보면 알아. 이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해, 니네. 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풀 거야. 두 번째 건 이렇게 절대로 안 풀게 돼. 항상 이렇게 풀게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계수 결정은 이것 때문에 말을 하나 해야 될 것. 자, 부모한테 빵 대면 부모의 값은 x한테 빵 대면 부모가 빵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소투에서 했던 설명과 유사한 설명을 한 번만 더 시도해 봅시다. 자, 분모가 빵이었을 때 분자의 값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값이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모가 빵이었을 때 분자의 값이 상수면 뭐가 돼? 뭐한데? 그때 무한대야? 네. 분모의 값이 빵이었을 때 분자의 값이 무한대면 뭐한데요? 분모가 빵인데 분자가 무한대면 이건 무한대인가요? 네. 분모가 빵인데 분자도 빵이면 상수? 분자가 더 컸을 때는 아. 무한대, 분모가 더 컸을 때는 빵, 빵. 비슷비슷하게 됐을 때는 상수. 이 중에 수렴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상수밖에 없어요. 수렴하는 녀석의 빵, 값은 상수. 이런 것들만 수렴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분모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분자의 값이 빵일 때만 수렴하나요? 네. 그래서 분모가 빵일 때 네모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수렴하기 위해서 네모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네모는 빵. 네, 분자의 값은 무조건 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빵이면 분자가 빵이라고 놓고 수투에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다시 설명하는 중이거든. 분자의 값이 빵이고 분모가 누군지 몰라. 분자가 빵인데 분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게 수렴할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 자, 분자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분자의 값이 빵이었을 때 분모의 값이 숫자야. 분모의 값이 무한대야. 분모가 빵이야. 자, 첫 번째. 분자가 빵인데 분모가 숫자면 이거 뭐야? 아니, 빵. 숫자분의 빵은 빵이죠. 네. 무한대분의 빵은 빵. 빵입니다. 빵분의 빵은 무한대 될 수도 있고 빵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죠. 네. 그 중에 수렴하는 게 누군데? 빵이랑. 수렴하는 녀석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분자가 빵이었을 때 분모의 값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분모의 값이 뭐든지 간에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하지만 여기다 제약을 걸 거야. 어떤 제약을 걸 거냐면 알파가 빵. 네. 빵이 아닌 값으로만 수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분모가요. 네,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분자가 빵이었을 땐 분모가 빵인 수밖에 없죠. 포인트는 4점짜리 문제의 포인트는 빨간색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보통 애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3점짜리는 푸는데 4점짜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분모가 빵이었을 때는 수렴하는 값이 빵이든 아니든 관심 없어. 수렴하기만 하면 무조건 네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빵입니다. 분모가 빵이면 무조건 분자는 빵입니다. 하지만 분자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분모의 값은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4점짜리를 맞출 수 있는 거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4점짜리에서 틀리게 됩니다.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분모가 빵인가요? 그렇죠. 분모가 빵이기 때문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수렴값 자체는 빵이든 말든 관심 없네? 위에도 빵이. 수렴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분자는 빵이라고요? 네. 그럼 분자가 빵이란 말은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빵이란 얘기죠? 네. 아니죠. 네. 아, 뭐? 분모가 빵일 때 분자가 빵이라는 거는 분자의 극한값이 빵이라는 얘기죠? 값이. 아, 네. 그래서 빵 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B가 4. 현재 b의 값이 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분자의 값이 루트 ax 플러스 4? 마이너스. 그런데 이 녀석은 빵분의 빵꼴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빵분의 빵꼴의 프리원칙, 인수분해의 약분, 네.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의 약분? 네.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일 겁니다. 유리화해주면 분자가 누군데요? AX. EX 마이너스. 자, 유리화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 녀석의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극한값 1이요. 네, 이거의 역수의 극한값 1이니까 이것도 극한값 1인 거죠? 네. 나머지 것만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하면은 4분 A는. 그 값이 3이라고 합니다. 아, A는 10이지. 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빨간색이. 분모가 빵일 때는 수렴하는 값이 뭐든지 간에 분자는 무조건 100% 빵인데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의 값은 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수투에서도 배우는 순서가 있었거든? 너희가 수투에서 뭐 어떤 순서로 배우냐면 수투에서 미분계수라는 걸 배우고 도함수를 배웠는데 미분계수를 배우기 전에 극한도 배우고 연속도 배우지 않나요? 네. 극한을 배운 다음에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를 배우는 순서를 통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 방금 극한 배웠잖아. 지수함수, 로함수의 극한. 네. 극한 배웠으니까 이제 배울 거는 도함수의 값을 배우겠네. 극한을 통해서 도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게 도함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수림이 알고 있나요? 얘기해 볼까요? 아니, 기울, 접선이. 선생님 물어본 질문은 도함수의 정의. 몰라요. 그럼 성민이가 도함수의 정의를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지금. 네. 그럼 너희 두 분은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지금.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트 X가 A. 뭐라고 씹으렸죠? 아니에요. 리미트. X 0을. 0으로 가긴 0으로 가는데 뭐 틀리지 않았어요? 델타 X? 델타 x를 따르게 뭐라고 쓰죠? 뭐라고 써요? 가만 보니까 기조도 규민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규민아, 정말로요? 델타 X를 모르겠어요. 보면. 네, 알겠습니다. 델타 x가 h라고 치환합니다. 아,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도함수의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 아니야. 이거는 도함수의 정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함수 fx의 값을 미세값이 2가 된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도함수를 알고 싶습니다. 도함수를 알려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야지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fx 플러스 h 빼기 fx를 쓰고 있습니다. 함수 f는 이겁니다. 2x 플러스 h 마이너스 2x. 묶어줄 생각입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2x로 묶었습니다. 네, 2x h 마이너스 2x. 근데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저거 1이라서 2x. 네, 이 값이 h가 빵으로 왔으니까 이 값이 1이죠. 네. 2에 h.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니, 알고 아니. 있는 사실은 f'x의 값은 2x이라고요. 오, 뭐야, 미세값 2가 된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그대로라고? 우와. 엄청 쉽겠네. 앞으로 미분할 때 그냥 네이비 두면 되는 거네. 두 번째, 함수 fx의 값이 ax이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 LNA. 네, 이게 다 a로 바뀌는 건가요? 그쵸. 그럼 동그라미의 값은 lna? 네. 그럼 이 ax는 곱하기 lna이겠네? 네. ax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은 ax는 lna이겠네. 오, 그러면 어떤 함수가 y의 값은 2x승이 있습니다.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2x y의 값이 만약에 10x승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10x 승 마이너스 ln 10. 10x승 맞아요. 곱하기 ln 10이라고요? 네, 잘못 말했어요. 미세값이 자연상수면 그대로 내비두세요.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면 요거만 곱해요. 얼마나 쉬워. 이거는 지수함수의 극한 때문에 그런 거지. 지수함수의 극한값이 ln이기 때문에. 자, 이제 로그함수의 극한으로 갔습니다. 로그함수의 도함수로 갔습니다. 함수의 값이 미세값이 자연상수인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려고요. 리미트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 x 네. 플러스 h 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했습니다. 로그에 빼기니까 나누기로 처리하려고요. 앞에 있는 h의 값은 h분의 1로 쓰려고요. 당연히 이렇게 쓰자. h분의 ln 네. 이건가요? 네네. 그런데 여기 있는 건 h인데 없던 x의 값을 여기다 쓰려고요. 네. 그럼 분모에 x분의 1을 곱한 거야? 그쵸. 그럼 분자에도 x분의 1을 곱해야 똑같은 식일 거 아니야. 네. 이거 두 개 지금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h가 빵으로 가면 x분의 h도 빵으로 가는 거 맞아요? 네네. 그럼 이게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미세값이 자연상수기 때문에 진값이 자연상수. 1? 네, 1. 그럼 남은 건 x분의 1만 남네. 오, 그래서 lnx의 값을 저 미분하게 되면은 x. x분의 1이라고요? 이번에는 함수가 로그 ax로 미세값이 a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 녀석의 값 여기서 뭐만 달라져? ln이 아니고 로그 a로 돼.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누군데? lna분의 1. 그러네. 미세값이 a가 된 로그 함수의 극한값은 ln a분의 1이었다고? 그러면 결국 이게 ln a분의 1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x lna분의 1. 지수함수가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면 lna가 극한값이 분자에 있다며. 네. 로그 함수가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면 lna는 분모에 있다며. 오, 도함수도 마찬가지네. 도함수도 지수함수는 lna가 분자에 있는 셈이고 로그 함수도 도함수의 값 lna가 분모에 있는 셈인 거네.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된 함수가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x분의 ln 5분의 1. 이거라고요? 아주 쉽네요. 지수함수의 미분, 미세값이 자연상수는 똑같아요.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된 로그함수의 값이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면 lna는 분자에 붙습니다.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면 lna는 분모에 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제 공식이 한두 개씩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 야, 이씨, 뭐가 복잡해, 이 새끼야. 어렵다. 아직 그러면 안 돼. 진정한 미적분은 이제 공식의 연속이란 말이야. 공식 끝나면 또 공식, 기껏 외웠는데 까먹으면 또 공식, 또 외웠는데 또 까먹어. 어,
그래서 선생님 신나. 가르칠 때 원 없이 욕할 수 있거든. 야, 이 병신들아, 이것도 못 외우는 거야? 어저께 했잖아, 그저께 했잖아, 숙제로 했잖아, 수능 문제 풀었잖아, 왜 못해? 이러면서 갈굴 수 있는 쏠쏠한 재미가 있는 파트입니다. 자,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분할 때 곱미분할 수 있습니다. 네. 미분했더니 첫 번째 앞에 거 x를 미분했습니다. 네.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라고요? 그대로죠. x 플러스 1, 2x는 두 번째 것도 곱미분할 생각입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x. x는 앞에 거 미분하면 1인가요? 네. 이제 뒤에 거 미분할 생각입니다. 뒤에 거 막. 근데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ln이가 분자에 있다고요? 이거 더하기해서 쓸 수는 있는데 정리 안 할게요. 이거는 지금 요 상태로 있으면 좀 헷갈릴 것 같거든. 이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풀거든. 저값을 미세값을 4로 만들어서 풀어야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걸 미세값을 4로 만들어서 푸는 편입니다.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인데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ln사를 분자에 쓸 겁니다. 이렇게 풀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풀면은 또 틀립니다. 왜 그런지는 가슴이 조금 아파서 이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y는 fx의 n승이 있습니다. 이거의 도함수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누구죠? n, fx의 fx. n-1승 끝인가요? 네. 끝이냐고요? 뒤에 더 뭐가 있어요? n 아니 f 프라임 네, f'x가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속미분. 이것도 속미분이 중요해. 자, 이거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도함수 구했더니 이 녀석의 값은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라고요? 네. 근데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자연상수가 아니니까 ln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세값이니까. 네. 근데 근데 이 녀석의 값이 x-2 같이 x 앞에 계속 1이 아니잖아. 네. x 앞에 계속 1이 아니기 때문에 속미분한 2를 곱해야 됩니다. 네. 그럼 똑같은 거 맞아? ln 사의 값 2, ln 2 맞아요? 네. 오. 이런 거 맞나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애들이 하도 실수하거든. 안 써. 여기 개수의 값이 1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미분한 1을 안 써. 애당초부터 개수의 값 1이 되게끔 만들면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이해되신 거 맞죠? 예. 자, 로그 함수의 미분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그 함수로 넘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학원에 먹을 게 없다. 귤 있다, 귤. 자, 미분하세요. 이것도 x라는 문자에 싣고 x라는 문자에 싣고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할 겁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더니 ln 5x? 네. 이제 x의 값은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할 차례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ln x를 미분한 게 누구라고요? x분의 1. 그러면 ln ax를 미분해 볼게요. a x분의 1. 그런데 속미분 안 해요?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속미분은 뭔데요? a. 그래서 x분의 1. 오. 야, 그러면은 ln x를 미분하든 ln ax를 미분하면 무조건 x분의 1인 거네? 네. 이제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또 x분의 1. 그냥 ln 5x 플러스 1구나. 오. 자, 다음 거 미분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네. ln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x분의 1. 더 이상 정리하는 건 힘듭니다. 마지막 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건 이 상태로 미분하면 이것도 두 가지로 다 풀어볼까?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렇지. 이 녀석의 값은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ln. x분의 1처럼 2x분의 1을 쓰려고 합니다. 네. 네네. 2x 곱하기 ln. 그런데 미세값 2라고요? 네. 2. 근데 안에 속미분했습니다.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지워져서 x 곱하기 ln 2. 맞나요? 네. 하지만 실수를 안 하려면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그럼 로그 2의 x 더하기 1이라고 놓고 이걸 미분하면 되겠다. 네. 저걸 미분하게 되면은 미세값 2니까 네. x ln 2 숫자 1은 미분하면은 사라지죠? 이렇게 풀어야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풀면 보통 실수 많이 하거든. 오. 잔실수 때문에 틀리는 게 미분 적분 파트였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푸는 게 현명할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목표 진도는 다 끝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세요.